안녕하세요. SK 주식회사 CNC에서 RPA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강순 매니저라고 합니다. SK CNC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 작년 2020년에 파트너십을 맺고 RPA를 이용한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여정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IT 회사입니다. 전통적인 IT 기술과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DT 기술의 전문가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 엑셀 마크로, VBA, 그 외의 각종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반복적이거나 불편한 작업들을 위한 자동화 툴을 뚝딱뚝딱 만들었습니다. 사내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점들을 바로바로 시스템 개선 사항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와 같은 RPA 솔루션 자체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이 다른 회사에 비해 저희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인연이 좀 늦어지게 됐던 이유입니다. 우리의 미션 중에 하나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디지털 테크 기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혁신가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저희가 먼저 사내에 적용해보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구성원들의 업무 혁신에 대한 효과를 가늠해 본 뒤 이를 고객사에게 제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업무입니다. SK CNC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중요한 축을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AI를 중요한 지원 수단이자 지향점으로 두고 있고, 작년부터 RPA가 그 자체로도 업무 혁신을 추구하지만 데이터와 AI를 단순 연결하거나 또는 사람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업무 프로세스의 엔드투엔드 혁신을 도모하는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K CNC의 DT 전략의 중요한 축인 클라우드에 관해서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 편의성, 유지 보수의 문제점, 그리고 난리지를 디지털 애셋화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RPA 솔루션인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업무에 RPA를 적용하는 작업은 사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020년 첫 해에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RPA를 시작하는 첫 해에는 POC 수준으로 적용하는 스몰 스타트를 하기 마련인데, 저희는 과감하게도 첫 해에 전방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시행착오도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선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작년 하반기 어느 순간부터 9월, 10월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메일 제목에 RPA입니다. 혹은 보시입니다. 라고 달린 메일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 사내 업무 시스템에 RPA 포탈이 생겼고, RPA를 적용하고 싶어하는 구성원들과의 소통의 창이 생겼습니다. RPA 덕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구성원들의 보이스는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었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분들이 주시는 뜻밖의 긍정적인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첫 해에는 RPA를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도 갖추었고, 구성원들에게 RPA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리는데도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두 번째 해인 올해에는 크게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먼저 적용 업무의 대상을 넓히는 작업이었는데, 작년의 성과가 소문이 나서 관심을 가진 구성원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업무를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고객사 시스템 운영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 가능성 여부를 탐문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작년에 챗봇과 연계한 케이스도 만들었었는데, 그 외 지능형 유즈 케이스도
추가로 적용해서 알페이의 사용성 확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운용 효율성을 개선해 보기로 했습니다. 봇 러너로 사용되는 VDA가 이상 세팅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오류와 같은 장애 대응의 문제와 개발, 배포, 운영 단계 작업의 효율화, 운영 모니터링의 개선점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스몰 스타트를 한 고객사들은 작은 운영 예산 및 규모로 인한 적정 인력의 수급 문제를 비롯하여 운영상의 에러점들이 노출되었고, 이것을 중앙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다음 단계의 RPA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RPA 인텔리전트를 주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그 실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들이 저희들의 고민점이었습니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RPA와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것, AI를 보다 더 쉽고 빠르게 구현하는데 RPA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 보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올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로 전환하는 작업들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창의력 발휘를 막고 있는 업무들을 축소하고 제거하는 단편적인 관점을 지나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프로세스 변경, 더 나아가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PA를 적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전에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한 업무나 사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도 올해 목표의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DT 유즈 케이스로 인정될 법한 복합적이고 복잡한 유즈 케이스와 그를 위해 필요한 기술, 인프라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 업무는 취합 등 단순 반복 작업을 RPA로 자동화한 것에서 한 스텝 더 나아갔습니다. 각 구매 업무의 분석 요소를 도출하고 사내 다른 시스템에서 추가로 얻어진 데이터들과 연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사이트들을 잘 정리해서 구매 업무의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사내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데이터 레이크로 적재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전사 IT 자산 실사는 정확성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실제 존재를 확인해야 하는 업무죠. 지금까지는 OA 헬프데스크 업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실사 대상 장비의 바코드 촬영 이미지를 전달받아서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OCR 기능인 IQ봇을 이용하여 자동화하였습니다. 21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RPA 운영을 위한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을 마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오픈을 목표로 하여 지금 한창 만들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 모니터링, 실시간 봇 러너의 수행 모니터링, 각종 KPI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 기능과 과제 관리 기능을 1차로 구현 중입니다. 특히 과제 관리는 업무 프로세스의 분석 단계를 문서가 아닌 디지털 에셋화하여 만들어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통성, 재사용성, 그리고 에셋화 강화를 주안점으로 두고 한참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RPA를 적용했거나 적용하려는 다른 분들도 아마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RPA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ROI가 나오는 건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 아닌지, RPA를 적용해 보려는 구성원들에게 뭐 돈 들여서 그런 거 하려고 해, 그냥 기존대로 해, 그거 RPA로 하고 나면 너희는 뭐 하려고?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반면에 RPA를 너무나 잘 활용해서 회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삼았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유즈 케이스를 절대로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SK CNC가 만드는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은 RPA가 실질적으로 고객님들에게 어떤 가치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담고자 합니다. 개발비는 어떻게 최소화할지, 낮은 운영비 수준은 어떻게 달성해낼지, RPA를 이용한 BM의 혁신에 대해서 어떤 유즈 케이스로 답해줄 수 있을지, 자동화 솔루션은 지금도 많고 앞으로 새로운 것들이 넘쳐날 텐데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나하나 담아보려고 합니다. 급한 대로 우선 올해에는 개발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 포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RPA 업무를 내재화하거나 시티즌 디벨로퍼를 양성해서 두인 유어셀프로 대응하려는 고객사님들의 니즈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IT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비교적 쉽게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는 것이 RPA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마케터, 재무, 세무와 같이 문과적 소양이 뛰어나신 분들의 경우엔 아무래도 직접 개발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 두 부류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서 다이 모델을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변화 관리를 비롯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 개인 사무 업무 자동화 파트입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 서비스 영역은 지능형 E2E 영역의 유즈 케이스를 발굴, 공유하는 기능과 워크프로를 이용하여 이들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서브 테크놀로지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SK CNC의 DWP는 첫 번째, 보스로 구현된 각종 업무들이 어떤 ROI를 제공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존재 가치를 스스로 입증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 개발, 운영, 성과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내 RPA 전문가 집단과 현업 사용자, 개발자, 그리고 직접 개발을 희망하는 다이 사용자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드파티 솔루션들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사실 이 포탈상의 이야기만으로 아직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이 만든 계획서, 개념서들만 보고서는 도통 뭐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면 내년 1월쯤에는 모델하우스처럼 외부 사용자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오픈하고자 합니다. 초기에 내부에서 논의된 컨셉 장표들입니다. 설계와 개발 과정에서 많이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SK DWP 것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뵐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는 현재 V36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SK DWP가 완성되면 이 아키텍처는 조금 많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CR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관련된 태스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DWP 안에서의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구조가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CNC에 적용된 주요 유스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비와 접수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입니다. 저희 회사 사내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의료비,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업무 담당자들이 이를 검증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이후 프로세스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순서였습니다. OCR을 이용하여 의료비, 약제비 영수증의 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하게 했고 반려 대상이 되는 특정 조건을 RPA에 인식시켜서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대체했습니다. 이 업무는 비슷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관계사들이 있어서 이후 여러 곳에서 레퍼런스로 활용되고 있는 유스케이스입니다.
저희 회사의 업무 중에 SI 구축 운영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3D 업종이라고 치부되던 시절이 있다 보니 밤낮 없이 일하는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런 휴양시설의 이용에 대한 복지 정책이 일찍부터 발달해 있었습니다. 콘도 예약 업무의 경우 예약 신청이 들어올 경우마다 외부 콘도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 물량을 살피는 일이 허들이었습니다.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룰들이 있었고 대상 콘도들이 변경되는 경우도 제법 있어서 이 업무는 시스템으로 구현내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협의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경우도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RPA를 이용해서 자동화했습니다. 구성원 보이스 중에 재미있는 것은 신청 즉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개선되다 보니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거되었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당사의 챗봇 엔진에 프론트단을 개선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매 견적서 송신 수신에 관한 업무입니다. 업의 특성상 저희 구매 담당 구성원들의 견적 취합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VBA로 진행되는 업무를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RPA 솔루션으로 대체한 케이스입니다. 거의 모든 구매 관련 업무에는 적용될 수 있는 유즈 케이스이지만 구매 담당자들이 모두들 구매 종목이 다르고 견적서 방식이 달라서 손이 많이 간 업무로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 SK CNC의 사내 시스템 중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시스템을 꼽으라면 저는 저희 회사의 법인카드 비용 정상 시스템을 꼽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구성원이 약 3,500명 정도입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본사 근무자가 아니고 외부 사이트 근무자입니다. 요즘과 달리 예전엔 야근 업무가 많았고 심야 퇴근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 택시비 지급을 영수증을 첨부한 전표 출력 처리 방식을 이용하면 팀장 서명을 받으러 본사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웬만하면 법인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계정과 예산, 그리고 카드 한도가 엄격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카드의 갱신, 신규 발급에 발생하는 업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업무를 자동화했습니다. 올해 도입된 IT 자산관리에 관한 서비스입니다. IT 자산관리는 저희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 저희는 한 명이 여러 대의 PC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산을 실사하는 업무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물건의 실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OA 기기 담당자들이 각 사이트를 방문하여 기기에 장착된 바코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후엔 구성원들이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보내면 이를 수기로 대조하는 작업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솔루션의 OCR인 IQ봇을 통해서 자동화했습니다. 사용자가 찍어서 보낸 바코드 이미지를 읽어서 사내 시스템의 내역과 비교, 업데이트하는 작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작업 이후에는 저희는 1년에 수시로 사내 보안 점검을 실행하는데 이것도 RPA를 통해서 자동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구성원들의 보이스도 나오고 있어서 새로운 고민들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에이퍼는 SK CNC의 챗봇 엔진에 사내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프론트단을 새로 만들어 붙인 챗봇입니다. 아무래도 사내 업무에 국한된 시스템이다 보니 자연어 처리 방식만으로는 진행하는 것보다는 직관성과 정확성, 신속성이 강조되는 형태의 UI를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챗봇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형태로 바꾼 건데 구성원 호응이 더 좋았습니다. 회사 시스템이 대부분 모바일 앱 버전을 가지고 있어서 효용성 측면에서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에 업무용 모바일 앱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쪽이어서 챗봇과 연동한 유즈 케이스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에이퍼 챗봇 서비스가 어떤 메뉴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SK CNC가 짧게나마 진행하고 있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의 여정, AA 솔루션을 이용한 RPA를 적용한 그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저희가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는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에 대해서도 짧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에 저희 SK DWP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